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식당 음식 주문. 우리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등을 종업원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짜장면 예를 들었는데요. 요 프로그램, 그 시스템을 짤 때, 우리가 휴게소를 가든지 하면은 종업원에게 그 가운데 창구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죠. 그러면 이 종업원이 음식을 주문을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전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해당 요리사한테 날아갑니다.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 요리사는 요 음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달해 주죠. 휴게소에서는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가져오고 요리사는 그 전달했으면 그 번호편을 받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중국집에서 우리가 종업원을 통해서 고객이 종업원을 통해서 요리사에게 전달해줘서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다시 종업원에게 주고 종업원은 고객한테 줍니다. 자, 그 간단한 예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 짜장면집 가면 왜 제가 짜장면을 했냐면 우리 짜장면집 가면은 중국집 가면 그냥 주문하죠. 여기 짜장면 2개요 이렇게 주문하죠. 짜장면을 갖다 줬어요. 이거는 말로 전달해서 그 요리사가 셰프가 짜장면을 만들고 다시 주면은 종업원이 우리 테이블에 갖다 놓잖아요. 요거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시스템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옛날에 그 빕스나 아웃백인가요? 빕스나 아웃백 가면 종업원이 PDA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오잖아요. 들고 와서 주문을 해요. 우리가 뭐 주문은 거기서 누르잖아요.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요 데이터가 셰프한테 날아가는 거죠. 셰프는 그걸 주문해서 몇 번째 테이블에서 날아갔구나. 또 몇 번째 테이블 종업원 누가 나한테 데이터를 줬구나.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주문한 거니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한다. 오더 푸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오더 푸드가 어떤 식으로 말로 짜장면 2개요 이게 오더 푸드가 아닙니다. 제가 짜장면 2개요 하면 종업원이 자기 PDA 그 조그만 거에다가 미니 컴퓨터에다가 태블릿 그 조그만 거에다가 짜장면 2개 5번 테이블에서 짜장면 2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 요것이 주문입니다. 요것이 자, 종업원은 요리사에게 주문하는 음식의 조리를 요청한다. 종업원은 요리사에게 주문하는 음식의 조리를 요청. 이게 뭐냐? 내가 짜장면 2개 하면은 이 오더 푸드가 짜장면 2개를 클릭하고 종업원이 하겠죠. 종업원이 클릭하고 종업원은 셰프한테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짜장면 2개라는 데이터가 셰프로 날아가겠죠. 그게 디맨드 푸드라고 하고 요리사는 짜장면을 만든다. make food, get food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냐? make food, get food가 뭐냐? 이거 음식을 만드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할 수 없잖아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셰프가 짜장면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먼저 할게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차이니즈 누들 짜장면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 내가 뭐 만들었는지 몇 개 만들었는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셰프가 짜장면을 만들면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셰프한테 서버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드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휴게소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고 518번이요 제가 가잖아요.
가서 내 전표를 받고 제가 가져가면 그거를 눌러주는 거죠. 누르면 그 518번하고 눌러서 보내주면 전표를 받으면 그 만든 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방에서는 하루에 우리가 짜장면이 몇 그릇 나갔고 이런 것이 다 저장이 돼요. 그죠? 그리고 카운터에도 물론 저장이 되겠죠. 양쪽에 비교해 보면 거의 같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매출이 얼마큼 일어났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짜장면을 조리를 하고 이거를 딜리버리 푸드 종업원에게 전달하면 종업원이 전달한다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해요? 종업원이 가져가서 잘 보세요. 종업원이 가져갔는데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주면 이제 이 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시스템에서 짜장면 2개 5번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이 종업원에게 신호가 가겠죠. 신호가 가면 종업원이 그 신호를 듣고 가서 그 짜장면을 갖고 고객한테 가는 거죠. 전달했어. 전달하는 게 짜장면을 테이블에 놓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놓는 거는 행동으로 하는 거냐고 놓고 내가 PDA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죠. 확인 버튼 누르면 배달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배달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그 과정들이 요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빕스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종업원이 이제 그 PDA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눌러서 셰프로 가고 셰프는 테이블 몇 번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눌러서 이 테이블 그 종업원한테 전달이 되고 종업원은 그 PDA를 보고 요리가 됐구나 알고 다시 가서 그 종업원이 갖고 가서 고객이 전달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서브가 끝난 거죠. 요게 짜장면 중국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주문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중국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중국집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빕스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요즘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잘 안 쓰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면 커스터머가 오더 푸드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짜장면 2개요 하고 셰프한테 날려주고 셰프는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소프트웨어하고 만들어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어디로? 그 DB 거쳐서 여기서 딱 누르면 차이니즈 누들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차이니즈 누들 해가지고 DB에 저장되고 요 내용이 어디로 가요? 이제 저장이 됐으면 셰프가 그 번호를 누르는 거죠. 그 종업원한테 종업원이 와서 이걸 가져가서 커스터머한테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서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DB에 그 짜장면 2개라는 것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짜장면 집에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셰프에 전달하고 다시 고객한테 맞는 거를 주면서 그 만들었던 그 음식을 내용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니즈 누들이 왜 객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상하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걸 그려보면 프로퍼티나 막 이런 기능들을 써서 만들면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툴을 사용해 보면 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으로만 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사용자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는 방법 있죠? 자, 여러분들이 5층이든 6층이든 밖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걸 알고 엘리베이터한테 명령을 하죠. 엘리베이터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내가 있는 층으로 가는 거죠. 층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게 그 층에 도착하면 띵동 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내가 타던 안 타던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혀져요.
근데 만약에 안 탔다 그럼 다치고 가만히 있겠죠. 끝나죠. 근데 내가 탔어요. 탄 다음에 문이 뭐 닫히든 열리든 시간이 지나면 문은 닫히니까 탄 다음에 내가 1층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는 다시 컨트롤러가 1층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한테 명령을 하죠. 무브 해라. 무브 업 오어 다운으로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요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5층을 갔네, 6층을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거기에 맞추어서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에 명령을 내려서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가고 문이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히죠. 그럼 내가 탔어. 탄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내가 층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에게 몇 층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그 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 거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문이 열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그죠? 이 내용은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에게 명령을 하죠. 그 누른 층으로 올라가라. move up or down. 또는 going up, going down이라고 쓰죠. going up, going down 쓰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일정 타임 카운트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자, 그러면 닫히는 클로즈 도어라고 했고 오픈 도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객체는 유저가 있을 수 있고 컨트롤러가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버튼을 누르죠. 1번이죠.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이 1번 그 버튼을 누른 층, 그 층으로 move up or down 또는 going up, going down 했죠. move up or down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거죠. 여기 show destination 이게 뭐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업 하거나 다운 할 때 그 위에 10층이면은 2층으로 내려갈 때 7층으로 내려갈 때 10층이면 9, 8, 7 이게 각 층을 표시해 주잖아요. 각 층을 표시해 주는 그 show destination이 층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층, 8, 7층이 유저한테 보여주고 또 시간이 지나다면 도착을 하겠죠.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내가 사용자가 뭘 하라는 명령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도착하면 컨트롤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오픈도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주는 거죠. 엘리베이터한테. 오픈도어 그러면 야가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죠. 오픈도어 하면은 문이 열리고 오픈도어 해서는 요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고 나서 컨트롤러가 뭐를 해요? 시간을 카운트해요. 5초 지나면 다시 엘리베이터에 명을 내립니다. 클로즈 도어 그러면 얘가 문을 닫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그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저가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엘리베이터한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층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엘리베이터는 그 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show destination 해가지고 그 층들을 올라가는 층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도착하면 컨트롤러가 문을 여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죠. 오픈도. 그 다음에 시간을 카운트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클로즈 도어 닫힙니다. 물론 요게 엘리베이터 관련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하네요. 뭐가 비상벨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내가 비상 버튼을 누를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냐.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어떠한 객체로 가겠죠. 얘가 뭐예요? 경비실이나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가야겠죠. 경비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서 경비실에서 음성으로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경비실하고 또 뭘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간단한
제가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걸 했지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리베이터 운영을 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간단한 겁니다. 사용자, 클라이언트, 서버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요. 뭘 찾고 싶다고 입력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UI가 되겠죠.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데이터가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전달하겠죠. 그럼 그 결과를 유저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내가 서울시청을 치면 클라이언트가 서울시청이 전달해서 그 홈페이지 그 내용을 와서 유저한테 결과를 보내주는 간단한 데이터 전송 관련 유스케이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ATM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TM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ATM기는 사용자가 있고 ATM이 있고 신용카드 회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 ATM이에요. ATM. 그러면 사용자가 ATM기에 카드를 인서트 비자 카드면 카드를 삽입하고 ATM은 이 카드가 베리파이 카드 이게 맞나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핀 넘버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 비밀 사용자는 ATM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에 거래 승인 요청을 하고 그 신용카드 회사는 거래 승인이 결과를 전송하죠.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그러면 ATM 사용자에게 인출할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인출할 금액을 입력을 하죠. 그래서 ATM은 이게 인출하는 금액의 한도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인데 내가 200만원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한도 검증을 해서 또한 이거를 현금을 뺄 때 명세서출 요즘 많이 나오죠. 영수증을 받을까요? 영수증을 안 받을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용자는 명세서에 요청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ATM은 사용자에게 카드를 반환을 하고 사용자는 반환한 카드를 빼죠. 맞으면 명세서를 주고 명세서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ATM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가 있고 ATM이 있고 크레딧 카드 서비스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를 말해요. 내가 인서트 카드를 넣어요. ATM에 이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핀 넘버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신용카드 회사한테 쓸 수 있는지 내용이 가죠. 여기서는 다시 전달해 오겠죠.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ATM기는 이 사용자한테 그러면 돈을 뺄 금액을 얼마인지 얼마를 뺄 것인지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을 빼는 값을 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체크 어마운트 리퀘스트 요구한 비용이 양이 맞는지 한도가 맞는지 알아보고 맞으면 자 리퀘스트 리시브 영수증을 줄까요? 오케이 또는 노를 하겠죠. 오케이 또는 노를 하면 다시 ATM기는 카드를 빼시면 현금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겠죠. 카드를 빼시면 현금이 나옵니다. 카드를 빼면 그 다음에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영수증을 빼면 되겠죠. 그죠? 요게 ATM기의 이 흐름 여러분들은 요 흐름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TM기에서는 사용자와 ATM기가 있고 요 카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카드 회사 거기에
그 시스템에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유저와 ATM과 서로 간의 관계. 그래서 카드 넣고 카드가 쓸 수 있는 건지 검증하고, 비밀번호 요청하면 비밀번호 넣고, 그 비밀번호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쓸 수 있는 거 검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뺄 것인지 찾을 것인지를 물어보면 그 양을 넣고, 이 한도가 맞는지 찾아보고, 다시 영수증 뺄 건지 오케이 하면 카드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영수증 빼고, 그러면 끝나겠죠. 물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야가 뭐를 해요? 오픈을 하겠죠. 오픈, 그 돈을 사가지고 넣어주겠죠. 돈을 사가지고 그 돈 뺄 수 있는 개폐구 거기를 열어주겠죠. 그죠? 그 돈이 없어지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닫혀지겠죠. 그냥 여기까지도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ATM기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화통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화통화는 콜러라고 그랬고, 익스체인지, 교환기라고 그랬고, 리시버, 수신자라고 그랬고, 세 개의 객체가 나오죠. 발신자, 교환기, 수신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또는 셀폰, 요거는 뭐 발신자, 그다음에 기지국이라고 하죠. 기지국. 교환국지는 일반 전화는 교환기라고 하는데 일반에는 기지국이죠. 주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수신자. 발신자가 수신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수화기를 들어요. 수화기를 들으면 이게 라이프가 아니라 리프트겠죠. 리프트. 이렇게 되겠죠. 수화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다이얼 톤이 들리겠죠. 여러분들이 가보면 그 전화기, 일반 전화기를 들으면, 수화기를 들으면 뜨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소리를 다이얼 톤이라고 해서 뜨 소리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이얼 디지트라고 했어요. 발신자가 번호를 입력하죠. 그죠? 번호를 입력하면 시그널링, 교환기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링톤이라고 했어요. 링톤. 발신자에게 신호음이 울리도록, 교환기가 발신자에게 신호를 울리도록 하고 수신자에게도 벨 소리가 울리도록 합니다. 링톤, 링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링톤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집 전화기 잘 없잖아요. 집에서 내가 번호를 누르면 이 번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신호가 가면 그쪽에서 따라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전화기에서. 여기서도 수화기에서도 소리가 들리죠. 링벨. 그 수화기에서도 수신자에게서도 벨이 울리죠. 따르릉 따르릉 울리죠. 그러면 수신자가 이제 이 전화를 리프트 리시버, 그래가지고 리프트 리시버에서 요 수화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answer phone 해가지고 수신자가 응답을 합니다. 그럼 교환기가 발신자에게 응답을 전달하여 그 음성을 다시 전달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로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슨 톡 해서 서로 어느 한쪽으로 전화기를 끊으면 스탑폰 하면은 그 전화가 끝나는 거죠. 이게 전화 통화에 관련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콜러, 발신자, 익스체인지, 교환기, 리시버, 수신자, 리프트, 리시버. 수화기를 들면 이 교환기는 다이얼 통, 뚜 소리가 나죠. 전화가 고장나면 뭐 뚜뚜뚜 소리 나던가 안되면 뚜 소리가 나면 내가 다이얼 디지트 번호를 누르는 거죠. 02에 몇 번 이렇게 누르겠죠. 누르면 이 콜러는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널링, 교환기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교환기, 시그널링, 교환기에 신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링잉톤, 나한테 교환기는 나에게 이 리시버에 대한 소리가 들리겠죠. 따랑따랑 소리가 동시에 이쪽도 링잉 벨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시그널링이 거꾸로 가야 되네. 여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내가 디지털 그 번호를 누르면 번호 소리가 드륵드륵 하면서 들리잖아요, 나한테. 내가 02 누르면 02 누른 것이 이 소리를 주는 거겠죠, 저한테. 죄송합니다. 요 표시가 이렇게 돼야 맞네. 그죠? 그래서 소리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뭐냐면 내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저 잘 안 써지네. 한글로 씁시다.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 전화번호 입력하면 제가 5번 누르면 수중에서 5번 틱틱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교환기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 디지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호를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 돌렸으면 나한테 링잉톤, 링잉벨 이런 말을 썼는데 나한테 톤, 나한테 따르릉따르릉 나한테 소리도 되고 그 수신자에게도 따르릉따르릉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리프트, 리시버 수화기를 들으면 듣고 앤서폰 여보세요 말하는 음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거는 토크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 전달해 주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스타폰 하거나 이쪽에 스타폰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아그램에서는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래서 이 전화통화에 콜러와 익스체인지 리시버가 있고, 콜러는 수화기를 들으면 교환기는 뚜 하고 소리를 내주고, 그러면 내가 이게 전화를 걸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내가 02에 1111에 1111 보여주면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요 시그널링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다 눌렀으면 이 교환기가 나한테도 들리죠. 따르릉따르릉 들리고 상대방도 따르릉따르릉 하고 들리고, 그죠? 그러면 내가 리프트 리시버 내가 수화기를 들면 그러면서 음성을 전달하죠. 여보세요. 그러면 이 여보세요는 음성을 교환기가 어디로 전달해요? 요 콜러에게 전달을 하죠. listen, answer 해가지고 전달해서 이 사람이 듣고 여보세요는 들으니까 이제 토크를 하는 거죠.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뭘 스터디하기 위해서 어느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보자. 그래서 토크를 하고 리슨 토크를 하겠죠. 여기 이제 똑같은 건데 이해하라고 썼어요. answer, listen, talk, listen, talk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스타폰 하면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따가 내가 시그널링 교환기에 신호를 전달, 교환기가 발신자가 신호를 입력하면 교환기가 시그널링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기가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양쪽에 전화번호가 다 끝나면 링잉톤, 링잉벨 해가지고 나한테도 저쪽한테도 신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기를 받고 answer tone, listen answer, talk, listen talk, stop on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시그널링이 반대로 돼야겠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세 개는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전화 통화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시나리오가 길지만 요걸 갖고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콜러와 익스체인지, 리시버라는 세 개의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하는, 여러분들은 기지국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로 통화하는 내용도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쉽게 그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퀀스 그 전화 통화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